네. 그 요즘은 그 자기소개서가 대학교에서는 없어졌죠. 대학교에서는 그 특수대학, 그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 자소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특목고, 전국 자사고, 뭐 과학고 이런 데는 아직 그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그 밴드를 통해서 무료 첨삭을 한 7, 8년 정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무료 첨삭을 그만뒀는데요. 그, 어, 그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금 학생들이 지금 자기소개서 쓰기가 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아무리 최상위권이어도 그 내신 성적의 글쓰기에 대한 그런 평가가 별로 없고요. 뭐 탐구 보고서나 이런 걸 많이 그 수행 평가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글에 대한 어떤 글의 질에 대한 그런 평가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지금 글쓰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자기 소개를 글로써 그 제한된 주제와 제한된 그 글자 수로 자기소를 쓰라니까, 소개서를 쓰라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글쓰기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학생들에게서도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장하고 어떤 단락 구성이나 그 다음에 맥락의 개념과 그 원리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좀 부족하죠. 그래서 자신의 학구열이나 어떤 그 인성이나 희망진로 이것에 대한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 쓰기 참 어려워하죠.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과 교내 활동의 그 진정성과 구체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그 수십 번의 어떤 질문과 대답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들과의 그 첨삭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 활동의 그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 그래서 나열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그 추상적이거나 어떤 관습적이거나 너무 뻔한 내용의 그런 표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 그 형식적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 자소서를 쓰는데 있어서 없는 내용을 꾸며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활동에서 학교 활동 중에서 가볍게 여기거나 어떤 무심코 지나간 그런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첨삭 과정에서 학생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학생부 안에서 학생부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선생님들의 기술에 있어서의 그 부족한 면들을 자소서에서 그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질문과 학생부를 보고 같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뽑아내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학생부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쓰는 거니까 그런 그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그 다음에 전공하고의 어떤 연관성, 그 다음에 인성 그런 것들을 그 어떤 그 학생만의 특이한 점, 독특한 점, 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부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수십 차례 아니면 뭐 그 이상으로의 아주 질문과 대답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그 상세하게 들어가 버리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몇 가지 중요한 점은 자기소개서를 대부분은 이제 뭐 입시 뭐 몇 개월 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죠. 초안부터 하는데 어쨌든 자기소개서 작성을 계기로 첫 번째는 좀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작성 계기 삼아서 자신의 학업 전반에
모든 과정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사색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고 학교 생활과 그 다음에 친구 관계나 뭐 진로와 인생 목표 따위 그런 것들을 솔직하고 또 여유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글만이 아니고 자신을 좀 반성하고 자신의 그 학업 과정 혹은 그 학교 생활, 교우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그 사색의 시간,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선택하고 그 진로 뭐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뭐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그 작성 계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 자기 사색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너무 바람직해 보이는 내용 말고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쓰면 굉장히 바람직해 보여. 이 정도 쓰면 좀 나를 알아줄 거야. 뭐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로 진실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게 뭔지, 자기네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인지 그런 고민들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그 주위의 관심이나 뭐 응원이 그게 자기 목표에 대한 뚜렷한 동기부여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적절한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기대와 간섭은 그 주도적이거나 독립적인 사유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주의의 관심은 적당한 주의의 관심으로 그냥 여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정말로 진실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의 성장이 필요하니까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무엇인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쨌든 공부나 학문으로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비판적 사고는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그 의문이나 질문에서 시작을 하죠.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비판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라 어떤 원리나 어떤 사물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좀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본다. 아무리 그 위대한 진리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깊은 사고와 함께 그런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문하는 학생이라면 또 그 미래의 지성인이라면 각 시대와 우리 시대와 환경을 지배하고 있거나 억압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패러다임이 정말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 패러다임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그래야 패러다임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비판적 사고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이런 첨삭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타인지적인 관점인데요. 우리 사회에 이런 좋은 학교에 가려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런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회의 한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학생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 한 사회의 전체적인 운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좋은 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친다 하는 것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의 리더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별도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뭐 부담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사회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회적 리더가 된다는 그런 그 어떤 약간 거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약간은 좀 책임감을 갖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자소서를 쓰는데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그 이하의 어떤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고 또 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어쨌든 그 지금 제가 무료 첨삭을 하면서 느꼈던 자소서를 쓰는 학생의 어떤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자기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